라스베이거스 아래에는 600마일 이상에 걸쳐 뻗어있는 터널들이 존재하며 그곳에서 이른바 몰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햇빛을 본 적이 없거나 다시는 볼 수 없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는 화려한 호텔들, 분주한 카지노들,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관광지가 빛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하지만 이 화려한 사막 목적지 아래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 지하세계의 일부 주민들은 심지어 그곳에서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분증이 없으며 경찰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터널을 피난처로 사용합니다. 경찰 무정의와 유사한 장비들은 이 터널들 속까지 닿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라스베이거스 아래 터널 네트워크의 지도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 약 총 500명이 살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라스베이거스는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숙자 비율을 자랑합니다. 약 1000명당 10명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불과 3년 만에 그 수는 30%나 증가했습니다. 생활비 상승, 오피오이드 위기, 그리고 코비드의 장기적인 영향이 이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터널들은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아래에 있으며 도시 외부까지 이어집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땅은 매우 단단하여 비가 내리면 다른 지역과 달리 물이 토양 속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거리를 침수시키지 않도록 이 시스템은 급격한 폭우가 내렸을 때 호텔, 카지노, 주변 도로들을 보호하기 위해 큰 양의 물을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이 터널들의 목적은 홍수 관리였으며 인간 거주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숙자, 중독, 정신건강 문제 등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하 공간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이 미로가 집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그들의 자리에 들어가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는 무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차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 한복판에 있으며 사람들이 지하에서 살아가는 바로 위에서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몇 걸음 뒤, 우리는 금속 그레이트 사이로 유명한 시저스 팰리스 호텔을 보았습니다. 위에서 네바다의 카지노들은 매년 15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입니다.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도시의 죽음의 함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터널들은 7층 아래에 있으며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입구는 여러 군데가 있으며 가장 큰 입구들은 리오, 시저스 팰리스, 플라밍고와 같은 유명한 카지노 근처에 있습니다. 일부 터널은 4-5피트 높이인 반면 다른 터널은 최대 15피트 높이입니다. 우리의 안내자가 없다면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터널 안을 걷는데 시간이 꽤 걸리겠죠? 네, 맞아요. 저는 이곳에서 2년 반을 살았습니다. 저는 절대 손전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손전등 없이 터널 안에서 어떻게 길을 찾았나요? 벽에 손을 대고 나서 기억을 더듬었어요. 모든 것을 알죠. 그곳이 내 집 같으니까요. 호텔의 필터 시스템이 2번씩 터널의 습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린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젖어 있습니다. 냄새는 매우 심각합니다. 일부 터널에서는 도시의 배수 시스템에서 물이 흘러들어와 사람들은 이를 이용해 샤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베이거스에는 이 터널을 집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수천 명입니다. 이 하수구 쥐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의해 잊혀진 존재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곳에 몇 발자국이라도 들어가 보시겠나요? 아래 댓글에 예 아니오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관광객들이 지상에서 최고의 뷔페를 즐기며 식사를 하며 기분을 달래는 동안 그 바로 아래에서는 음식이나 물이 며칠간 끊기기도 합니다. 터널에서의 삶은 매우 열악합니다. 통풍, 조명, 위생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터널은 젖은 콘크리트 벽과 바닥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그곳을 집처럼 느끼기 위해 작은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과 그들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나요? 약 5년 정도요. 여기서 얼마나 더 살 계획인가요? 오늘 하루는 최소한 여기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은 생각하지 않아요. 터널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치 자신을 덮어 씌워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존재 같아요.
터널 사람들은 보통 훔치거나 쓰레기통을 뒤져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케이블이나 구리 등을 모으며 보물을 찾기도 합니다. 임시방편으로 만든 방, 최소한의 가구, 판지로 만든 매트리스, 그리고 작은 개인 장식들 등은 그들이 안정감과 편안함을 원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우기는 약 3개월 지속되며 보통 9월에 끝납니다. 배수 시스템은 물을 빠르게 이동시켜 거리의 침수를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물이 시속 48km로 흘러갑니다. 때때로 물이 너무 빠르게 와서 지하에서 사는 사람들은 물이 올 때까지 자신의 물건을 챙기기도 전에 물이 밀려옵니다. 비가 오면 물은 바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날씨가 맑은 도심에서도 15마일 떨어진 산에서 폭풍이 일면 순식간에 터널 속으로 물이 밀려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홍수가 터널을 휩쓸 때마다 많은 생명이 사라집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베벌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나요? 아마 8, 9년 정도요. 비가 오면 여기는 상황이 어떤가요? 끔찍하고 매우 무섭습니다. 2번 정도 휩쓸렸는데 한 번은 정말 나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눈에 베벌리는 은퇴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녀는 45세입니다. 그녀는 이 터널 중 하나의 깊은 곳에서 8, 9년을 살았으며 입구에서 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하 생활은 그녀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보시다시피 직장에 가고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지 않나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행운을 느낀다면 댓글에 3번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바일로 보고 계시다면 아래 하이 버튼도 눌러주세요. 필은 한때 수영장이 있는 집에서 살았지만 은퇴 후 점차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경찰 무정위와 같은 장비는 여기에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터널에서 얼마나 살았냐는 질문에 필은 80년 정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터널을 휩쓸고 지나가는 홍수에 휘말렸던 적이 있었는데 물이 10분 만에 약 8피트까지 차오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물의 소리만 들을 수 있을 뿐 전혀 경고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필은 터널에서 현재는 절대 지지지 않는다는 표지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진짜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꽤 많은 사람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터널에서 가장 힘든 점은 수년간 모은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터널에서 사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정기적인 직장에서 일하다가 라스베이거스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살려 했지만 결국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독이나 정신건강 문제로 안정된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주민들은 작은 그룹을 만들어 서로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들은 혼자 지내기를 선택합니다. 지하 생활은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깨끗한 물도 없고 전기는 포터블 배터리로만 공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지하 세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터널에 각 구역마다 규칙과 기대가 있으며 비공식적인 리더들이 터널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터널에 들어가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자리가 남아있지 않아서 이곳을 떠나는 것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떠나기를 원하지만 고비용과 터널보다 덜 안전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지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숨겨진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수집한 것을 모아 개인적인 피난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침대, 작은 난로, 쿨러, 테이블, 의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물건들은 거리에서 버려진 물건들입니다. 터널에서의 생활은 지상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 그룹은 자신의 공식과 선택된 리더가 있어 분쟁을 해결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다룹니다. 이것은 단지 개념이 아닙니다. 터널법은 실제로 기능하는 법률 시스템으로 규칙을 어기면 벌금이나 징역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쓰레기를 줍고 돌아왔을 때 모든 물건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 환경에서 모든 물건이 생명 유지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사실상 죽음 선고와도 같습니다. 터널법의 집행은 이 지하 세계에서 나타난 정교한 사회 구조를 보여줍니다. 지역 리더들은 분쟁을 중재하고
누가 머물고 누가 떠나야 하는지 결정을 내리며 이 공동체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미묘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모든 영웅이 망토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 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지원을 제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목격합니다. 최근의 한 예로 15천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스페인의 심각한 홍수 이후 발렌시아로 가서 청소 작업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은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간을 내어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지역 공무원, 활동가들, 커뮤니티 단체들은 지하에서 사는 노숙자들을 돕고 더 안전한 생활 환경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비영리 단체들이 터널에 사는 사람들에게 음식, 위생용품, 그리고 기타 필수품을 제공하지만 문제의 규모는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는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중 하나는 로버트 방하트입니다. 그는 라스베이거스의 Shine a Light 재단에서 커뮤니티 통합 부사장으로 활동하며 이 종종 간과되는 커뮤니티를 돕는 데 헌신해 왔습니다. 방하트는 한때 노숙자였고 같은 터널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터널을 떠난 후 그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할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는 필수품, 동료애, 그리고 중요한 자원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잘 알려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개인적인 연결을 만들 수 있게 해주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더 안전한 주거지로 나갈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지역 정부는 방하트와 같은 사람들의 작업을 기반으로 저렴한 주택을 늘리고 정신건강 및 중독 회복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치료와 중독 회복 프로그램의 개선은 노숙자 문제와 관련된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커뮤니티의 변화하는 특성은 지속 가능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하트의 노력은 개선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일부 사람들은 개인적인 지도와 그들의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통해 터널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 지하 커뮤니티의 존재는 도시가 노숙자, 중독, 정신건강 문제에 어떻게 더 넓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로버트 방하트와 같은 헌신적인 사람들이 이끄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작업은 연민과 인간의 회복력에 힘을 강조합니다. 폴은 34세로 팔과 목에 문신이 가득합니다. 그는 Shine a Light의 프로그램에서 실행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지하 터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매년 이 프로그램은 약물 상담, 직업 훈련, 주택 찾기 등을 돕고 있습니다. 폴은 한때 3년간 터널에서 살았으며 청소년 시절에는 약물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하 공동체에서 가장 새로운 주민으로서 그의 침대는 입구 근처에 배치되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낯선 사람이 다가오거나 허락 없이 누군가가 정착하려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폴은 터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터널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 규칙을 어기면 엄격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건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돌아다닌 후 돌아왔을 때 모든 소지품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터널에서 강제로 쫓겨날 위험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폴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터널을 떠나 지상에서 새로운 삶을 재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hine a Light는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폴은 창립자가 라스베이거스를 떠난 후 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업은 터널의 다양한 구역을 방문하고 공급품을 나누어 주며 터널 주민들이 지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폴의 이야기는 회복과 재통합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속적인 지원과 사람들이 왜 처음에 지하로 내려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의 작업은 가장 효과적인 도움은 자신이 그 경험을 겪은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바다 홈리스 연합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의 노숙자 중 72%는 처음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매달 40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이 도시에서
라스베이거스가 투영하는 방종의 이미지는 많은 신규 주민들이 자신들도 이 도박의 낙원에서 부유해질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카시 토마스 깁스는 라스베이거스시의 커뮤니티 서비스 담당자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자신을 재창조하려고 하며 거리는 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일자리는 넘쳐나며 집값은 저렴하고 돈은 어디에나 있고 삶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 도시의 관광산업은 매우 낮은 임금을 받는 서비스 근로자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국가저소득주택연합의 연구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저소득주택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초저소득 가구에 대한 렌트, 유닛은 100개당 12개밖에 없습니다. 국가 평균은 35개입니다. 건설산업의 붕괴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 부족 때때로 자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것도 라스베이거스의 심각한 노숙자 문제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도시의 호텔 세금 수입이 교통과 교육을 위한 예산 대신 새로 건설된 미식축구 경기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메리디스 스프릭스는 이 도시의 노숙자 옹호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바다는 우리의 프로그램과 기관을 위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노숙자를 위한 서비스는 전적으로 연방 자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주택 및 도시개발부 예산 삭감이 통과되면 노숙자들을 위한 임시주택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공적 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만 해도 도시의 카지노들은 1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곳은 주 소득세가 없고 관광이 대부분의 수입을 차지하며 세금은 호텔과 카지노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바로 시저스 팰리스 아래입니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대비는 매우 슬프고 불편합니다. 이 모든 재산과 돈의 흐름 알고 계시죠? 루이비통, 구찌와 같은 고급 브랜드, $1000짜리 스위트와 끝없는 부의 전시가 바로 여기 있는데 그 바로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종종 라스베이거스 말에 숨겨진 진실로 묘사됩니다. 이 대비는 미국 사회와 경제 시스템에 대해 깊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이 도시는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국 내에서 난민처럼 지하에서 살게 만든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경제를 지탱하는 관광산업은 화려함과 과잉 소비의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하며 그로 인해 표면 아래에 존재하는 현실은 숨겨지고 있습니다. 지하 경제는 생존과 상호 지원의 원칙으로 운영되며 상류 경제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주민들은 자원을 공유하고 서비스를 교환하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서로를 돕습니다. 그들은 인간 연결을 우선시하며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독자적인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아래 터널은 단순히 홍수물과 잊힌 사람들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생존, 공동체, 그리고 사람으로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터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돕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가 함께하면 어떤 일이든 이루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미국에서 경제적 안전의 임의성을 보여주며 우리가 집, 가족, 그리고 사회의 정의를 확장해야 한다는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들의 생활 환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많은 주민들은 지하에서 표면에서 찾지 못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수용, 공동체, 그리고 소속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 지하 인구를 계속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미국에서의 노숙자, 정신건강, 중독,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존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터널에서의 삶에 대해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미국의 노숙자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구독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